얼마 전 차량 가는 길에 이런 현수막을 봤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시공상담을 한다는 현수막인데요. 벌써 발빠른 업체들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주택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텃밭까지 가꿀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시행되면 기존 전원주택 보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를 이어 물려주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고라도 빨리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향후 시골의 세컨하우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쉼터와 전원주택 중 어떤 선택을 할까요? 현재 시골의 전원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보고 향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한 영상, 제가 올 2월 달에 올린 영상 위에 있는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오늘 내용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얼마 전 정부 부처 합동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짧지만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제시된 내용으로 임시주택인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도시민들의 주말 체험 영농 확산을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12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요건은 본인 소유 등의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 활동을 위한 임시 숙소를 설치,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 정부에서 불법 농막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가 민심의 반발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회하고 2024년 3월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그 대체 수단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개념의 임시 숙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시행 시기고요. 12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면적입니다. 바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 10평 이내죠.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발표 내용 아래쪽에 보면은 자그만하게 조건이 또 있습니다.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인건 영농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요건을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9월이나 10월 중에 구체적으로 이 조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용도 변경해 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일 텐데요. 현재 농식품부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기존 농막을 쉼터로 인정해주는 조건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주지는 않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환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막은 주택이 아니라 창고의 개념입니다. 이번에 분명히 세부 조건에 화재나 재난 시 최소한의 안전 확보라는 조건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 농막은 그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새로 설치하면 되지만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또한 정화조의 정화 능력도 기존 농막과는 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농막의 정화조 또한 교체해야 하고요.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아마 이 정화조의 정화 능력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원래 농막은 상시 거주뿐만 아니라 임시 거주조차 허용되지 않는 말 그대로 농자재 보관 및 일시 휴식을 위한 창고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쉼터대로 임시 숙소로 갈 것 같고요. 실제로 농작업에 필요한 기능으로 필요한 농막은 그 옆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이원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10평의 임시 숙소 옆에 6평의 농막을 불법으로 숙소처럼 꾸며서 사용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발표될 것이니 구체적인 조건이 나오는 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3제곱미터 이 10평 면적 안에요. 다락과 데크 면적 포함 여부, 그리고 주차장 포장 가능 여부입니다. 다락의 경우는 현재 농막도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허용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 경우 바닥 면적은 10평이고 다락은 통상 2분의 1 정도 범위 내에서 실내 계단을 이용을 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건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5평 정도의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층은 거실, 주방, 욕실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다락은 침실로 활용하는 그야말로 세컨하우스의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데크 면적 포함 여부인데요. 실제로 도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사서 채소도 키우고 주말이면 내려가서 휴식도 취하고 하룻밤 자면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해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오도이촌의 삶을 많은 분들이 꿈꿉니다. 체험영농 활동을 하다가 보면 집 내부가 아닌 집 밖에 데크에 테이블과 의자, 그늘막이라도 설치를 해서 중간중간에 휴식도 취하고 커피라도 한잔하는 여유를 가지고 싶은 게 아마 일반 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수 있지도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앞번에 농막 단속 때 한번 민심에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시행 전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의견을 받을 때 이 데크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의견 수렴 시기가 오면 꼭 의견을 제시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포장의 경우도 기존 농막은 포장은 물론 파쇄석 이런 거 깔기도 허용되지가 않을 정도로 엄격했는데 이번 쉼터의 경우는 그래도 임시주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차장 여부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임시주택이지만 주택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차면 한 대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이나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일반 파쇄석을 이렇게 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허용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세 번째는 임야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여부와 농촌에 위치한 대지의 설치가 쉼터가 과연 가능할까?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지목상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야에는 설치할 수 없는지 물어보는데 임야와 농지는 엄연히 다른 성격의 토지입니다. 농막도 임야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임야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농막과 유사하지만 조건이 좀 더 완화된 산림경영관리사라는 농막과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임업인의 자격이 되시는 분이 이렇게 15평까지, 농막보다는 훨씬 더 면적이 크죠. 15평까지 신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골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목이 대지라는 뜻은 말 그대로 건축물이 건축이 되어 있거나 과거에 건축물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멸실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막 및 쉼터 설치는 불가능하고 정식 주택을 건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임시주택에 상시 거주시 받을 수 있는 제재인데요. 아마도 정부에서는 농막을 불법으로 주택으로 이용하는 실태를 봤기 때문에 농촌 체류형 쉼터에는 더욱 강력한 행정 형벌 조항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인 농막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임시주택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상시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에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겠죠. 그래서 임시주택인 쉼터는 상시 거주하다 적발되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1주택으로 판정될 것이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부과가 될 것입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분류할 것이고 불법 행위로 고발 조치도 하고 벌금도 부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임시주택이니만큼 꼭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책에는 찬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촌을 망칠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 농촌이 살아날 것이다.
특히 농지와 농촌 영상을 올리면 극명한 찬반 댓글이 달리는데요. 두 가지 의견 다 존중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줄 아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 쉼터가 바꿀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 후속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향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빠르게 또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민과 농촌이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